네 번째 주제는 디지털 병원 및 의료기기 정보보호 표준화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이병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병기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경영교수, HL7 코리아 의장, 국가기술표준원 보건의료정보 TC2로 전문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TC2로 동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병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삼성서울병원 이병기이고요. 예.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 걸로 가정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ISO TC2로 헬스 인포메틱스 기술위원회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제 표준들 작업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디지털 병원,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된 정보보호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ISO TC2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 표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TC2로는 이제 헬스 인포메틱스를 담당하는 TC고요. 우리가 주로는 헬스 인포메틱스를 보건의료 정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TC2로가 담당하고 있는 그 범위는 사실은 이제 헬스 또 보건의료 관련된 그 정보의 수집, 교환, 활용, 사실상 이제 그리고 인포메이션 사이클의 전 주기를 관장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아까 제가 소개받은 바와 같이 이제 보건의료 정보 표준 전문위원회가 TCE로에 대응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지금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TCE로는 현재 그 총 28개의 P 멤버와 35개의 이제 O 멤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 TC2로 구성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즉 순서가 조금 이제 혼란스럽게 되어 있긴 한데요. 먼저 그 아랫단에 녹색으로 된 부분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정규 워킹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워킹 그룹 1이 아키텍처, 그다음에 워킹 그룹 2가 시스템 디바이스 인터오퍼러빌리티를 담당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이 워킹 그룹 2의 근빈을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킹 그룹 3는 시메틱 컨텐트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 용어 체계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그 주제와 제일 이제 관련이 높은 이제 워킹 그룹이 워킹 그룹 4, Security, Safety and Privacy가 되고요. 그다음에 워킹 그룹 6는 이제 주로 약과 관련된 표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워킹 그룹 10은 전통의학인데 이게 이제 TC 159가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게 위에 이제 Joint Working Group 1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59가 아니고 249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워킹 그룹 10은 그 전통의학 중에서 우리가 소위 한의라고 부르는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전통 의학을 워킹 그룹 10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 TC와 이제 조인트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게 조인트 워킹 그룹 1,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통 의학 한의 쪽이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오늘 그 주제와 이제 관련이 있는 조인트 워킹 그룹 7이 있는데 이거는 저 ICSC 62A 워킹 그룹하고 여기가 메디컬 디바이스 쪽이거든요. 여기하고 조인트 워킹 그룹에서 그 워킹 그룹 타이틀이 Safe, Effectiveness and Secure Health Software and Health IT System 이런 아주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위에 보시면 이제 그 에드호크 워킹 그룹, 에드호크 그룹이 총 4개가 있는데요. 여기 저희하고 또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에드호크 그룹 2가 요즘 이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AI와 관련된 부분들,
또 이게 뭐 특히 그 AI가 적용된 의료기기 또 뭐 헬스 EMR 시스템 뭐 이런 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와 좀 부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에드워크 그룹 3는 전반적인 이제 헬스 인포메이션 관련된 거버넌스를 체계를 이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에드워크 그룹 4가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제목이 스탠다드 앤 컨포먼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모바일 앱 인증 관련된 걸 다루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인트 워킹 그룹 7하고 조금 이제 스코프상 오버랩이 좀 있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된 후에 일단 에드워크 그룹을 만드는 것까지는 통과가 됐고 조금 더 이제 스코프를 넓혀서 전반적인 이제 컨포먼스하고 또 인증 이슈를 다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TC2로와 관련된 그 다른 외부 SEO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헬스를 다루다 보니 헬스 관련된 그 다른 SEO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그 유럽 쪽 카운터파트가 이제 SEN-TC251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분류 체계 관련된 WHO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그 어떤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 관련해서는 HL7 그 표준을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HL7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WHO 그 질병 분류 기준과 다른 좀 포괄적인 임상 용어 표준을 만들고 있는 스노멜이 있고요. 임상 시험 관련된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는 CDS크, 의료기기를 갖고 있는 IEEE. 그다음에 다이콤은 이제 여러분 잘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 영상 관련된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H 인터내셔널은 STO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는 주로는 그 시스템 통합,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관련된 프로파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관련된 GS1, 그 다음에 이 헬스 인포메틱스 스탠다드를 좀 하모나이즈 하기 위한 조인트 이니셔티브 카운슬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뭐 주요 앞에서 보신 여러 TC로 포함한 다른 SDO들이 가 이제 참여를 해서 이런 그 SDO 간의 표준 하모나이제이션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힘스, 아히마 뭐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TC로와 관련된 헬스 IT 분야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뭐 이건 자세히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TC2로 내에서 오늘 그 행사와 이제 행사의 주제와 관련 있는 그 표현들 제가 좀 이제 찾아서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 중에서 이제 주요한 표현에 대해서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소개해드릴 표준은 잠깐만요. 27799입니다. 27799인데 뭐 보안 그다음에 정보 보호 하신 분들은 아마 27001, 27002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27799는 이 ISMS를 그 헬스케어 도메인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002 플러스 27799 해서 헬스케어 ISMS를 구축하는 표준 일종의 패키지를 구성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뭐 숫자로는 10781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ISO HL7 원래는 이제 HL7 표준인데 그걸 이제 ISO로 가지고 와서 만든 표준이 10781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HL7에서 만든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의 펑셔널 모델, 그리고 기능을 어떤
그러니까 EMR 시스템들이 혹은 EHR 시스템들이 어떤 기능 요건들을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요건들을 정의하고 있는 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이 표준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은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첫 번째 이제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디렉티브 케어에서 이제 실제 그 진료와 직접적 관련된 그 기능 요구 사항들, 그다음에 서포티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지원, 진료 지원, 직접 진료는 아니지만 그 진료 지원을 하기 위한 기능 요구 사항들, 그다음에 그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에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IT 관점에서의 이제 인프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시큐리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그림은 조금 미슬리딩 할 수 있는 게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요 그림 전체는 사실은 릴리스 2가 아니고 릴리스 1.1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이제 좀 조망해서 보려고 제가 이걸 1.1에서 가져온 거고요. 즉 실제 릴리스 2에서는 이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부분이 좀 바뀌어 있어서 이 시큐리티 관련된 거는 트러스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시면 TI의 첫 번째가 시큐리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딧, 그다음에 또 레지스트리 디렉터리 서비스 등등이 이 TI 그룹에 속해 있고요. 특히 이제 시큐리티에 해당 아래에 있는 저기 차일드 펑션을 보시면 authentication이나 authorization, access control, 그다음에 patient access management는 이건 주로 이제 요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PHR 측면에서 환자가 자기 이제 건강 기록을 어떻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거가 관련된 것들이고요. 나머지 기타 뭐 secure data exchange, secure data routing 등등이 다 security 펑션 아래에 있는 차일드 펑션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그 HL7 EHR 펑셔널 모델은 인증하고도 굉장히 관련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그 meaningful use 사업을 이제 하면서 그 EHR 그 인증된 EHR 시스템을 도입하게끔 그 요구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 EHR 인증 요건이 이 그 HL7에서 만든 EHR 펑셔널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표준은 그 ISO 13606 시리즈입니다. 그 13606 그 표준은 굉장히 이제 좀 컴프레hen시브한 표준인데요. 앞에 그 HL7 펑셔널, EHR 펑셔널 모델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이 그 EHR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 시리즈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데 그 앞에서 말씀드린 HL7 펑셔널 모델과 차이는 뭐냐면 단순 그 기능 요건뿐만이 아니라 실제 인포메이션 모델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06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인포메이션 모델 측면이 훨씬 좀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수반해서 파트 4가 이제 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4에서는 주로는 이제 그 EHR 데이터를 에 대한 그 접근 권한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반적인 그 정보보호 요구 사항들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이제 표준은 11633인데요. 11633은 좀 이름이 길어서 제가 그 타이틀에 조금 아래에 적었는데요. 이게 그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for Remote Maintenance of Medical Device and Medical Information System.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격 그 관리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결국은 그 의료기기나 그다음에 의료 그 정보 시스템의 원격 관리를 ISMS 기반으로 하겠다. 뭐 그런 표준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말씀드릴 표준은 17090. 네, 이제 이게 PKI 관련된 표준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PKI에 대해서는 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뭐 다 아마 저보다도 전문가실 것 같은데요. 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PKI 기술이 헬스케어 도메인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그거에 관련된 표준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트 1은 이제 뭐 기본 컨셉하고 그다음에 그 인증서에서 개념을 설명하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파트 2가 실제 인증서 이제 교환을 위한 프로파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트 3는 그 인증서 관리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파트 4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전자서명이 이제 헬스케어 도메인에서 필요한 것은 의무 기록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나라도 반드시 전자서명을 지금 전자 의무 기록에 대해서 전자 서명을 지금 하게 되겠죠. 그것 관련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즘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 표준 중에 하나가 ISO IC 8001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8001 시리즈는 제목이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for IT Networks Incorporating Medical Device. 이것도 좀 긴데요. 결국은 그 헬스케어 IT 네트워크에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들이 이제 연결된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건가에 관련된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파트 1만 지금 소개를 드렸지만 그 뒤에 뭐 파트 5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표준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들이 스탠드얼론으로 이제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네트워크에 물려서 실제 그 정보 시스템, 결국 이제 병원 같으면 이제 EMR 시스템이 되겠죠. EMR 시스템과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이제 보편화된 상황에서 결국 그 어떤 네트워크의 의료기기를 네트워크에 물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점점 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표준 어떤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어서 이 표준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의료기기가 맞물린 IT 네트워크 관리에 있어서 안전 뭐 여기 아래 중간에 보시다시피 세이프티 이펙티브니스 이런 거 관련된 역할과 책임 그리고 어떤 그 액티비티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지금 이 표준이 이제 의료기기를 다루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의료기기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제 헬스 소프트웨어, 물론 이제 EMR 시스템도 헬스 소프트웨어였지만 지금 그걸 넘어서서 아까 우리가 이제 AI를 말씀드렸지만 소위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들이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현재 지금 이제 리비전 중인데 그래서 타이틀을 원래 애플리케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등에서 실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Safety, Effectiveness and Security in the Implementation and Use of Connected Medical Device or Connected Health Software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이제 단순 그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했던 부분을 이제 범위를 더 넓혀서 확장해서 실제 헬스 소프트웨어까지를 다루는 표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비싼데요. 그 81,000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가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쪽이었다고 하면 이 표준은 헬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표준입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Safety, Effectiveness and Security 이걸 주로 스코프로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파트 1은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이제 후속 파트들이 이제 표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준도 그렇고 이 앞에 표준도 그렇고 결국 이제
Safety, Effectiveness and Security. 이걸 줄여서 SE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 조인트 워킹 그룹 7을 말씀드렸는데 그 조인트 워킹 그룹 7의 모토가 SES, Safety, Effectiveness and Security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인트 워킹 그룹 7에서 SES 관련된 그게 디바이스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건 많은 이제 표준들이 개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모바일 쪽 그 관련된 표준도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모바일 쪽은 조금 이슈가 있는 게 이게 유럽 쪽 입김이 너무 심해서 이 미국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들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런 점이 반영돼서 아까 그 에드워크 그룹 4가 이렇게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마쿠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그냥 못 지우고 남겨놓은 이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워킹 그룹 7이 이제 SES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표준들 간의 관계를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그 8001 시리즈, 8001 시리즈 이건 이제 랩속에 물린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표준이었고요. 그다음에 81000 시리즈는 헬스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게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IEC에서 헬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표준, 그다음에 또 원래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또 그것의 생명주기, 그다음에 또 보시면 원래 60601 이게 이제 실제 이제 하드웨어 이제 의료기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드웨어 의료기기 관련된 표준들이 전부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조인트 워킹 7에서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저희는 기기를 다루는 데는 아니니까요. 조인트 워킹 7에서 담당하고 있는 표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혹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표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직 현재 개발 중인 표준 중에서 정보 보호와 관련된 표준 목록을 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프라이버시 매니지먼트 관련된 거, 그러니까 퍼스널 헬스 인포메이션의 프라이버시 매니지먼트 관련된 표준이 22697이라고 해서 이제 NP 승인이 났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그 표준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의 그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관련된 표준이 이제 제한되는데 이건 이제 저희 한국에서 제한하는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블에서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캡처하는 그 표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관련이 있냐면 서브젝티브, 그러니까 환자나 그 개인정보 그 레이블에 이제 포함됐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아마 여기도 시큐리티 포함됐는데 이 부분도 한국에서 제한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또 오디트 트레일과 관련된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2개 정도 그 의료기기 그 보안 관련된 표준이 저희 한국에서 저 한근희 교수님, 의료대 한근희 교수님이 제안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뭐 또 오늘 한근희 교수님이 또 이제 발표 연자로 오후에 발표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뭐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기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창에 들어온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C525에서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관련 국내 기술을 반영해서 기업체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뭐
표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이 되는 표준학은 결국은 인증이나 인허가 관련된 표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주도권을 선점하려고 하면 이제 이머징 스탠다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모바일 앱 관련된 모바일 앱 인증과 관련된 표준들이 지금 조인트 워킹 그룹 7하고 그다음 에도 그룹 4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그룹에서 만들어질 표준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하면 저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어떤 좀 선점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 분야의 국내 기술의 어떤 국제 표준화에 많은 힘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문 발표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